감사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지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진이 프로필 사진스럽지는 않아요. 원래 제가 본사 가기 전에 블랙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필 사진을 제대로 찍어서 하려고 했는데 사진도 찍기 전에 이렇게 첫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강의를 첫 강의인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살기? 2020년 돼서 행복하신가요? 요즘에 설날 이후로 바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 시끄럽죠. 시끄럽고 네, 이렇게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 만큼 되게 어수선한데 그 바이러스는 그렇지만 경기 불황은 계속 침체되어 있고 항상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자영업,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 보면 맥도날드 회사인데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브랜드 샵이 매장이 제일 많은 프랜차이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치킨집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나마 그 자영업도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퇴직금으로 그래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게 치킨집인데 치킨집을 열면 1년 이내에 18%, 5년 이내는 62%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영업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할 만큼 힘든 직업이고요. 또한 이렇게 직장인들도 수십 년 동안 한 직장에 목숨 바쳐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몇십 년 뒤에는 명퇴를 권하죠. 하지만 그 명퇴를 권해도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그냥 콜센터로 전락시켜서 결국에는 억지로라도 퇴직을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아까처럼 치킨집을 냈지만 성공하는 확률이 0.1%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희박한 경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 전에 제가 잠깐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18년 동안 의료업을 했었어요. 근데 의료업을 했을 때 1년 정도 하기도 전에 한 3개월부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의료업을 전공을 했는데 의상을 전공했는데도 오픈을 함과 동시에 저의 의료과는 다르게 굉장히 매출은 나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는 동생과 동업을 하다 보니까 놀 때는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할 때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놀 때랑 사업할 때랑 정말 틀리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고 결국에는 6개월도 못 돼서 둘이 동업을 했지만 동생은 난 이걸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빚에서 빚으로 옷을 만들고 하다 보니 동생은 본업으로 돌아갔고 제 나이 그때는 27살이라 다른 일을 찾아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남게 되었고 그 6개월 이상을 혼자 정말 하루에 3시간 잤나요? 매장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싼 원단 찾아다니고 싼 공장 찾아다니면서 1년을 버텼더니 그때부터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도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상가들이 우리 상가에 와주지 않겠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섭외도 오고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동생이 지금 48이지만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제대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 전선에 드는 게 아니라 누나가 1, 2년 동안 고생한 거를 못 봤어요. 군대 있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대하고 나서는 누나 돈 잘 버네. 그러면 나는 취직하는 것보다는 누나 밑에서 옷을 하는 걸 배울게 라고 했어요. 하지만 옷하는 친구가 아니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얄밉고 어쩔 때는 속이 상하고 이게 가족인가 싶고 그런데도 그만두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동생과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1년을 넘게 같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불러서 그만둬라 라고 해서 동생과도 헤어지게 돼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계속 18년 동안 한 일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안정된
시간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됐지만 19년대에 접어들면서 경기 불황도 점점 심하다 보니 하는 일도 점점 침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하는 일이 오늘은 적지만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말처럼 정말 100세 시대, 오히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2세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수명 긴 게 우리한테 행운일 건지 악연일 건지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고요. 100세 시대도 좋지만 장기화되는 경제 불황에 사람들은 플랜 B와 플랜 C를 찾아야 된다. 이 한 직업만으로는 내가 내 자식과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추가 수입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비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거는 네트워크 자체가 미국의 하버드 대생이 만들어낸 마케팅인데, 그러다 보니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치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50만 명의 백만장자 직업 중에 1위가 네트워크 종사자라고 해요. 그리고 2위는 부동산 관계자, 3위는 금융 주식 종사자. 이렇게 보시면요, 2위, 3위는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돈을 벌기는 힘들죠. 하지만 1번은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를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0.1%의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는 소프트웨어 창시자 빌 게이츠도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면 대기업은 절반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다가올 10년에 대비해서 10년의 변화가 여기까지 50년 변화보다 클 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삼성의 회장 이건희는 무조건 시대가 오면 과연 10년 뒤에가 어떻게 될지 잠이 안 온다고 할 정도로, 부자들은 오히려 10년 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뒤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그냥 10년 뒤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하는 거에 급급하지만 결국 오늘 하루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분은 경제학 박사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만든 저서를 만든 경제학 박사인데요. 이 사람 책을 저도 읽어봤어요. 시스크릿을 선택하고 네트워크라는 거를 처음 해보지만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쇄소득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느 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왼쪽은 계속 노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몸이 아프면 노동도 스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입도 중단이 되겠죠. 하지만 오른쪽은 사업 투자, 그러니까 결국은 인쇄소득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아이돌이 돈을 많이 버는 아이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이 모두 다 1000명,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면 그 1000명이 다 성공을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말 그대로 인쇄소득을 받지만 모든 가수들이 1% 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인쇄소득 또한 없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90% 이상 80%, 90%가 아마 노동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이 끝나도 우리는 작은 투자로 인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처럼 부자들, 0.1%의 부자들은 근데 저희는 본 적이 없죠. 책으로만 봤고 뉴스에만 봤어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0.1%의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가까운 매일 보는 내 친구나 가족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도대체 뭐길래 우리 식구들은 못하게 하고 부자들은 하라고 한다. 네트워크 말 그대로 생산자에서 옛날 기존 유통 방식을 총판, 대리점, 소매점,
소비자까지 오는 이런 중간의 여러 단계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오게끔 할 수 있게 중간의 마진을, 중간의 유통을 소비자에게 다시 환원시켜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났을 때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왔을 때 그 중간 마진을 나에게 수당으로 풀어준답니다. 그만큼 이렇게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서만 얘기된 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한편으로는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211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5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3천 명이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중에 1,000만 명이 네트워크에 일을 하거나 에이전트이거나 혹은 소비자로 등록이 돼서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그렇게 말하면 3명이나 4명의 한 명꼴로 에이전트로 일을 하거나 아까 저랑 말씀했듯이 회원제로에서 싸게 제품을 다이렉트로 구매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저희 나라에서는 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제예요. 나는 네트워크 회사를 차려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사업을 할 거다 라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나라는 워낙 80년대 70년대 불법 다단계가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야 하고 그리고 35%를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들을 말리는 이런 네트워크를 누군가는 3명에서 4명 내지 중에 한 명이 하는 5조 2천억 시장에 수당을 받고 있는 35%의 1조 8천억은 누군가는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1조 8천억 중에 그 주안에서도 저희 시크릿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 시크릿 회사는 유태인 형제 이 두 분의 형제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태인 형제지만 미국에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일단 시크릿 제품은 스킨케어이지만 스킨케어를 하기 이전에는 그 돈을 자본금으로 모으기 위해서 두 분이 이스라엘에서 미국에 와서 장난감 판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돈으로 스킨케어를 시작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짧게 영역을 보면요. 2005년에 애리조나 피닉스에 설립을 했는데요. 이 애리조나 피닉스에 설립을 한 거는 네트워크가 설립이 된 게 아니라 바로 뭐죠? 로컬이죠. 조그만 매대위부터 시작을 해서 백화점, 로드샵에 설립을 해서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까지는 전 세계 40개국 600개 매장의 전문 매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판매 방식으로는 모든 사업이 시크릿뿐만 아니라 전 세계 4차 산업에게는 직접 판매 방식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는 걸 아시고 아이자 회장님도 2011년도에는 600개 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12년도에 멕시코와 함께 아시아 최초 한국 지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요. 사업 설명에 2019년도에가 아니라 몇 년 뒤면 베트남이 오픈입니다. 근데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 오픈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작년 11월에 베트남이 오픈 라이센스를 받아서 오픈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2005년도에 피닉스에서 설립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럭셔리하게 백화점이나 유럽에 좋은 자리에 로드샵에 매장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전 세계 600개 매장 그리고 전 세계 40개국에 600개 매장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구글에 저희 시크릿 스토어를 치면 한눈에 이 모든 매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눈에 매장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특이한 건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A사, N사, 뭐 H사 그런 데는 60년 된 회사죠.
그 회사들은 처음부터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없던 데예요. 처음부터 네트워크 태생이고 지금까지도 네트워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의 사업 방식을 했던 회사들이 지금은 샵을 오히려 내고 있는 추세죠. 그렇다면 그거는 네트워크가 아닌 말 그대로 그냥 강판,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샵에서 구매를 하고 팔아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투명하게 소비자 가격, 면세점 가격, 에이전트 가격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내가 당당하게 이 제품은 네트워크가 아닌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확실히 나와 있는 거에서 내가 회원이 됐을 때 싸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도표입니다. 그렇다면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가 이것 또한 처음에는 시크릿 회사였죠. 근데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라는 거는 결국 시크릿에서 바로 매장에서 구매를 하지만 다이렉트라는 거는 결국 공장에서 나에게 쓰는 거를 말을 하죠. 예전에 요즘에는 쉽게 볼 수 있는데 보험도 이제는 다이렉트로 내가 인터넷에서 들어가면 수수료 내지 않고, 그리고 보험사한테 보험 설계비 중간에 유통을 없애고 싸게, 그리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이지만 또한 합법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판매 공제의 조합에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는 이미 자산이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걱정 없지만 그래도 의심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면은 나라에서 보증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고 또한 여기에는 저희가 보험금으로 150억의 그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전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 평가단에서 매기는 건데요. 매주마다 이 점수를 매겨요. 근데 항상 저희는 삼성과 똑같이 A+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크릿은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보면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호수예요. 옆에는 바다지만 호수이기 때문에 해수가 들어오면 유출되는 방법은 단지 여기 자연 충만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데 다량으로 들어있고, 게다가 그 미네랄은 독특한 미네랄로 오직 사해 호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유태인 형제들이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스킨케어 시크릿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예전부터 사용했던 건데 저희 회사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공영방송인 생명병사에서 이렇게 건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약을 먹거나 하는 건 아니죠. 단지 여기 와서 바다에 들어갔다가 호루라기 불면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게 그게 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멀리까지 가는 이유는 갔다 옴으로 인해서 내가 6개월 이상 1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치유와 미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년에 50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여기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2년 전에 벌써 2년 전이 됐는데요. 다큐 세상에 보면 이렇게 저희 회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 회사를 또한 광고하는 게 아닌, 공영방송은 그렇잖아요. 어디가 좋다고 해서 돈을 받고 내보내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소금 전통의 가치를 말하다. 근데 이거 프로를 보시면요. 맨 처음에는 강원도에 있는 서해안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소금을 채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미네랄이 풍부한 사해 바다로 스킨케어로 만들고 먹는 것까지 만드는 회사에 저희 회사를 발견하고 취재를 하게 된 거고요. 여기 보면 스카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다이아몬드 이사분들이 프로모션으로 해서 여행을 사일바다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찍은 걸 보면 여기 계신 분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모션 중에 제일 가고 싶은 거 아직은 없지만 가고 싶은 게 사일바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아이전 회장님도 인터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분도 나오시고 조미동 대표도 나오시죠. 먹는 거 소금도 나오고. 이렇듯 사일바다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독보적인 원료에 소금과 머두를 해서 전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 독보적인 제품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독특한 미네랄이 여러 가지 독특한 미네랄이 풍부한데 우리 몸에 유해한 염화나트륨은 3.6배가 적고요. 브롬은 200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브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박테리아를 죽이고 죽은 세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썼을 때는 아토피 환자나 건선 환자한테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네랄이 도대체 뭐냐? 저는 미네랄도 몰랐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스킨케어를 이렇게 시크릿 전에는 전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냥 로션 하나, 그리고 크림 하나, 선크림 하나 그렇게 바르고 살았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다 쓰면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를 보고 느꼈는데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 체내에 독소를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또한 4%밖에 굉장히 소량이죠. 4%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4%마저도 없으면 다른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게끔 한다는 거죠. 안에 독소가 있는데 영양분이 들어오면 마찰이 생겨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네랄이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극단적으로 말하겠지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심각성이 이걸 보면 알 수 있고요. 또한 Y존을 건강을 지켜라는 것도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도 샴푸로 머리에서 샴푸를 하면 그 거품으로 몸을 닦죠. 그러면 그 거품의 성분도 모르는데 그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는 이렇게 독보적인 원료인데도 불구하고 파라벤이 없습니다. 프리파라벤. 프리파라벤은 어떤 거냐면 저도 이것 또한 방부제 프리파라벤이 합성 방부제인데 합성 방부제도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합성 방부제가 들어가야만 제품을 계속 오래 쓸 수 있고 유지하고 하물며 저희 김에도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별사탕이 아니죠. 합성 방부제예요. 제품을 오래 유통시키기 위해서 모든 제품에 먹는 거나 바른 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내가 쓰고 태어나서 쓰는데 태어나기 이전에도 저희 부모님이 썼겠죠.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난도 대물림이 되지만 아토피랑 건선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심각하고 이거를 그냥 못 모르고 이런 기본 상식이 없이 계속 썼을 때 그리고 써야만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썼을 때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는 성조수증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쓰다 보니까 암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암 조직을 이렇게 세포를 떼어내면 99%가 섬유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 설명을 잠깐 들은 것도 있는데 임신한 분의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잖아요. 그 양수 안에서도 섬유제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지만 먹는 거는 먹어서 80% 배출을 하지만 바르는 거는 10% 배출 이외에는 90%는 몸에 그대로 쌓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좀 전에 여기 밑에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허용한 그 방부제의 허용치가 0.8%는 안전하대요.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쓰는 게 50가지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0.8%가 들어가 있는 50가지를 쓰면 결국은 이게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상관할 것 없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의학 박사도 말을 하는데요. 흡연이 25%를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면 화장품과 욕실 제품은 75%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품을 쓰는 욕실 제품을 상관없이 그 안에 내용물을 상관없이 쓰거나 쓰고 또한 흡연까지 한다면 저희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점점점 안 좋게 변해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차라리 담배를 피우고 화장품 욕실 제품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이거 보면 진짜 절실하게 듭니다. 오래 사셔야죠. 100세 때. 아프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저희는 이런 전 제품에 방부제가 없고요. 또한 나쁜 파라벤을 뺐고 풍부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한 이 제품을 세계 수준의 로레알에서 만들어냈어요. 어떤 분은 로레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화장품 보면 백화점이나 보면요 80% 이상의 로레알에서 제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OEM이 아닌 ODM 형식으로 저희 재료와 모든 거를 로레알에 주고 여기서 만들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로레알에서 수많은 돈을 제시하고 인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알장 회장님이 절대 안 인수를 하고 지금 그냥 독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한 네트워크도 열리고요. 이런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입소문이 타겠죠. 연예인들은 뭐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돈 많은 연예인들이 본인들이 사서 뭐 잡지책에서 사서 이거를 광고해 주세요가 아닌 직접 쓰고 있는 제품들을 광고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듯이 유명한 사람들이 쓰고 그로 인해서 예뻐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저렇게 쓰면 나도 예뻐지고 젊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쓰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광고도 자연스럽게 해주는 광고. 시크림 회사는 어떤 제품이 있냐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되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2년 한 10개월 됐는데요. 뷰티케어로 저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헬스 솔루션 리빙 브랜드가 나와 있고요. 뷰티케어,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스킨케어입니다. 그리고 신상품인 레드라인, 그리고 헬스 솔루션, 건강 기능 제품이죠. 근데 이거를 저희는 다 먹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알약이나 건강 기능 제품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알약 하나에 뭐가 그렇게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까라고 하는데 젊어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는 그게 늙어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우리는 건강을 지키려면은 굳이 내가 지금 이런 걸 안 먹고 50년 뒤에 60년 뒤에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크게 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잘 모르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서 내가 병원 안 가고 이런 좋은 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얼마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품이 저는 이제 다 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먹다 보면 배가 부를 정도로 다 밥을 안 먹어도, 하지만 저희 제품 중에는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큼 그런 제품이 있죠. 제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산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런 산성화를 알카리화로 되기 위해서는 미네랄을 꼭 반드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사진 찍을 게 많아가지고 다행이네요. 이렇게 리커버리도 나왔는데요. 저는 리커버리에 대해서 효과를 처음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드릴 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안 먹을 때 먹다가 안 먹으면 몸이 힘들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리커버리가 조금 이거는 이제는 나한테 그냥 밥처럼 물처럼 먹어야 되는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수소분자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저희 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수소분자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라고 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데이나인 멀티팩,
이것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메이의 더블 S 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원료로 만들어서 아침에 데이를 먹었을 때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저녁에 먹는 나이트 영양제는 그냥 수면에 가깝게 릴렉스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원료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는 동생이 남자 동생이 한 3개월을 먹었는데요. 물어봤어요. 어떠니? 그랬더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소변이 노랗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몸이 아팠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 맞는 제품들을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린캡스입니다. 저는 그린캡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현대사회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식사 세끼를 챙겨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녹황색 채소를 못 먹겠죠. 하지만 이 그린캡스 안에는 당연히 천연 100% 유기농이고 천연 제품이지만 하루에 10가지의 우리에게 필요한 녹황색 채소가 들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홈쇼핑을 보니까요, 귀리만에 대해서도 나왔더라고요. 귀리만, 그리고 밀 어린이 잎만으로도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거 외에도 8가지, 9가지, 총 10가지의 녹황색 채소가 한 캡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모든 야채를 먹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4알을 하루에 먹으면 되는데요. 저는 리커버리 2알 먹을 때 이것도 2알씩 꼭꼭 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는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쉬운 채식 생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영양분을 채우려면 시금치 10단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왜 10단이면 예전에는 한 단으로도 됐지만 워낙 공기가 나쁘고 지금처럼 우한 폐렴도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유기농으로 키운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농토가 맑지 않기 때문에 야채들도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그 야채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좋은 성분보다는 오히려 조금 걱정되는 그런 야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렇게 그런 거를 없앤 10가지 채소들을 한 캡슐에 넣었습니다. 좋으니까 오래 있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또 비타민 C도 나왔죠. 비타민 C는 인디안 구스베리가 열매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인디안 구스베리는 비타민 C 함량이 풍부해서 요즘에 식재료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데 리커버리 꼭 드셔야 되고 비타민 C를 꼭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빙 브랜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히 간단하게 그냥 보고 지나갈게요. 치약이 있고 칫솔도 나왔고요. 근데 치약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계면활성제가 빠졌어요. 여러 가지 합성제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치약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 소금 가지고 전에 메디안 치약 뭐 그런 치약에다가 소금을 얹어서 닦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잇몸이 나이가 드시니까 잇몸이 약해지시니까 소금을 섞어서 쓰시는데, 이제는 이걸로 쓰시니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쓰진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거품이 안 나오고 물만 질질질질 흐르냐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계면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거 제품 나왔고요. 세제도 나왔고, 이렇듯 시크릿 바이 잠시만요. 리빙 브랜드는 없지만 지금 이 전 세계에 까만 글씨가 40개국을 말하는 거예요. 까만 글씨는 지금 현재 로드샵 백화점에 판매되는 시크릿 제품을 빨간 거 있죠. 지금 딱 보시면 까만 거보다 빨간 게 더 많이
까만 거보다는 빨간 게 조그맣게 별로 없잖아요. 이것 또한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뭐 어떤 걸 말하냐면 빨간 거는 로드샵도 있지만 네트워크로 열려서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베트남이 오픈할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베트남이 오픈을 했고 그래서 지금 8나라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기회와 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멕시코, 한국 아시아 최초의 한국이지만 지금 사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이렇게 열렸지만 더 저희에게 희망적이고 가슴 떨리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32개의 국가들이 열릴 나라들이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나의 친구들, 내 지인이 없어도 나의 밑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만들었듯이 네트워크를 처음에 만들었듯이 미국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선진국인 아시아 마지막에 한국을 오픈해 줬다면 어때요? 시크릿은 이렇게 유럽이 아닌 미국 바로 밑에 한국을 오픈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도 굉장히 크지만 아시아도 굉장히 커요. 그 아시아의 많은 인구들이 일본, 중국, 베트남만 해도 1억 인구죠. 1억 인구가 한 마을에 한 동네에 우리 밑으로만 와도 나는 금방 다이아몬드 이상이 가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이 그림이 굉장히 정말 또 하나의 가슴 뛰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매출 80%를 한국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아시아에 내 친구가 없어도 모두 저희 산하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시아 최초, 전 세계 3번째 한국의 오픈 이런 그림을 보듯이 여기서 잠깐 또 선점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짚어갈 거는요. 여기서 A사, N사, H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비교하자고 하면은 워낙 처음부터 시작했던 나라고 60년 된 회사죠. A사 같은 경우에는 30년 됐고 30년 전, 그러니까 60년 전에 30개국에 먼저 오픈을 한 다음에 30년 뒤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도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뉴스를 경제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40대, 50대가 명퇴를 당한 분들이 아메이를 그냥 지금은 어때요? 회원제이기 때문에 그냥 돈도 들이지 않고 회원에 가입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고 좋은데 과연 우리가 소비만 하고 끝나는 게 네트워크냐? 소비만 하고 끝나는 건 네트워크가 아니죠. 네트워크라는 거는 아까처럼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는 곧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보상 플랜으로 짜여져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혼자 오지만 첫 단계인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11단계의 직급이 있습니다. 또한 이 11단계 직급을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이제 모두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아닌 바이너리 방식.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말 그대로 2명 3번째 내 밑에서 2명 3번째가 나오면 스톱을 시키고 회사가 가져갑니다. 아니면 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6명, 8명, 10명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능력에 따라서 직급을 빨리 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소비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소비하는 사람들이 6, 7명, 12명을 등록시키고 그거의 사업을 모든 12명을 성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바이너리 방식은 간단하고 또한 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많죠. 2명은 아니고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2명밖에 A와 오른쪽과 왼쪽만 할 수 있다. 그러면 3번째, 4번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게 오른쪽 아니면 왼쪽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데 또 친구들이 또 한 명씩 내려도 그 친구들과 함께 한 줄을 이뤄서 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팀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 플랜은 되게 심플하죠. 5가지입니다. 팀 커미션, 리더십 매칭 보너스, 직급 성직 보너스, 직급 유지 보너스, 그리고 마지막인 다이렉트 보너스. 팀 커미션, 리더십 매칭 보너스, 다이렉트 보너스는 주급으로 들어오고요. 직급 성직 보너스는 직급 올라갈 때마다 퍼포먼스인 한 해를 줍니다. 그리고 직급 유지 보너스는 말 그대로 보너스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타일상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유지를 못하면 영원이지만 저희는 유지하는 조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너리 방식을 잠깐 설명하면요. 내가 시작하고 양쪽에 오른쪽 왼쪽 한 명씩을, 그리고 A도 이렇게 한 명씩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펼쳐지지만 B는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는 누나 믿고 사업은 할 수 있어, 누나 믿고 제품은 한번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인적상, 내 주민등록번호, 내 이름이 어떤 누군가에 가서 흘러들어와서 어딘지 모르는데 가는 건 싫어. 그렇게 말하는 친동생이요. 이거를 딱 보더니 이 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써보겠다고 하는 B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A는 제가 찾지 않아도 도대체 언니 뭐 하는지 좀 가르쳐줘 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했더니 그 친구는 이미 이 제품을 썼던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나 이거 뭐 하는데요? 제품은 이미 검증했어요. 그럼 나 뭐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두 명한테 알려. 이것만 계속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는 그냥 바로 두 명 해서 전화도 받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 금방 파트너가 생기고 같이 사업을 하는 가족들이 생기죠.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명이 아닌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친구들과 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가족도 남동생이 아니라 오빠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C를 내가 3번째 할 수 없습니다. 그 3번째는 A 아니면 B인데 B가 내 동생이 그냥 제품만 쓰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동생이니까 동생 밑에 제 친구인 C를 이렇게 파트너로 맞이할 수 있게끔 하죠. 이런 방식으로 내려갑니다. 네, 근데 너무나도 행운스럽게도 C가 또 이 제품 좋고 썼고 난 한번 해볼래, 너 믿고 해볼래 라는 친구들이 생기고 이처럼 커지게 되죠. 혼자인 나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제품의 효과를 보고 아니면 사업을 믿고 나를 믿고 진행이 되다 보면 큰 쪽과 작은 쪽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큰 쪽은 대실적, 작은 쪽은 소실적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팀 커미션은 일주일에 한 번 줍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정산을 해서 화요일날 그 정산한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정산하는 거를 목요일날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그림처럼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큰 쪽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또 잠깐 말씀드리면 BV라는 게 있어요. BV는 승급할 때 필요한 조건이고요. CV는 저희가 수당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처럼 내가 다른 타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쪽과 맞춰야만이 수당을 준다.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영원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대실적, 소실적에서 1대1로 차감해서 소실적에서 CV로 계산을 해서 수당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라인이 커지고 파트너가 많이 생기고 매출이 커지면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먼저 한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독식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주국점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주국점 제도라는 건 말 그대로 일주일에 2천만 원 이상은 주지 않겠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밑으로 풀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혼자 시작을 해도 복지점 처음 시작한 사람이 독식을 하는 게 아닌 아까처럼 2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위에서 모여서 기다리죠. 그래서 100억 버는 사람 한 명이 아닌 1억
어떤 사람을 무한대로 만드는 부의 공동체입니다. 부의 공동체라는 것은 알점 회장님의 모토이고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팀 커미션을 이렇게 주어지고요. 가장 또 큰 건 있어요. 이 리더십 매칭 보너스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이거는 급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그림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설명하기 쉽게 1, 2, 3, 4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주급을 받거나 승급을 하면 그 사람들의 또한 매칭을 저에게 보너스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파트너 4세대든 3세대든 상관없이 나로 시작하는 나의 파트너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유지하는 직급 로얄, 브론즈 로얄이면 1세대 20%를 받는 거고요. 실버 골드면 2세대 10%, 플래티늄 루비는 3세대까지 10%, 다이아몬드 이상은 4세대까지 10%를 받으면 총 30명의 수당을 받는 거에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게 많게는 한 달에, 주급이지만 한 달에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3억과 아까 주급점이 2천만 원까지, 그럼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4억을 받는 거겠죠. 정말 굉장한 큰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게 바로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면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예쁘지 않았을 때 과연 제 동생처럼 저희 엄마처럼 중간에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회색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리만 떡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보면은 그렇다면 자리만 잡고 있는 사람 때문에 아까처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보면 1, 2, 3, 4세대 두 명이 지금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저는 두 명밖에 못 받나요? 그게 아닙니다. 다 회사는 그렇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냥 컴퓨터상에 볼 때는 물건만 쓰는 소비자. 그러면 누군가가 밑에서 수당을 받고 승급을 하는 사람을 나의 1세대로 압축 노력을 시켜줘서 아무도 이렇게 누락이 없이 30명 안에 그 안에 바이너리 A와 B 사이에 30명을 다 찾아서 저에게 수당을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정의자 스폰서님, 로얄 크라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망할래도 망할 수 없다는 자리죠.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집주 채널 밑으로 1세대를 만들면 아까처럼 3억에 가까운 돈을 만들 수 있는 세대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이다. 내가 능력이 되면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걸로 인해서 내 친구들을 처음에 반대했던 아까 말렸던 친구들이 이걸로 인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직급을 올라갈 때마다 주는 퍼포먼스 보너스인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급을 할 때마다 주고 때로는 제가 다이아몬드이지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플래티늄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플래티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너 저번 달에 다야 된 거 환수해.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다이아몬드는 내가 직급을 또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옆에는 또 유지 보너스가 있어요. 아까 그대로 타이상은 없고 만약에 다이아몬드인데 플래티늄으로 내려갔으면 플래티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영원이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늄으로 내려갔으면 한 달에 120만 원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네가 본인이 사장님이 친구 파트너 만나러 가서 커피 한 잔 사고 기름값 하고 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보너스를 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됐고 또 승급을 하는 기준은 어떠냐면요. 양쪽에 2명씩 이렇게 좌표대로 2명씩 있으면 브론즈가 1단계 브론즈를 승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아까처럼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내 파트너를 도울 수밖에 없다.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 생각해 볼 때 사재기를 진짜 여러 가지를 막았지만 이것 또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가 판매만 했다라면 계속 양쪽에 5명, 10명 만나면 승급은 저는 하겠죠. 하지만 내 밑에 파트너가 사업자가 안 나오면 그거 말로 내가 사재기에서 나만 올라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2단계 아래에 있는 양쪽에 직급자들이 나오면 저희는 2단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버를 될 때는 양쪽에 브론즈가 나오면 실버가 되는 거고요. 양쪽에 골드가 나오면 루비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한다. 내가 성공을 하려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내 사랑하는 지인과 친구들이잖아요. 도울 수밖에 없고 돕다 보면 저는 자연적으로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마지막 보너스인데요. 다이렉트 보너스예요. 이 보너스는 작년 7월부터 생겼는데 이거 정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트워크는 돈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계속 내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225만 원에 처음 평생 한 번 전 제품을 쓰면서 내가 매주 한 번씩 10만 원에서 15만 원 떨어지는 치아, 샴푸, 비누 쓰면서 내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업이 커지고 제품의 효과를 본 사람이 사업자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 나는 이걸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니네 제품이 좋으니까 미네랄이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써볼게 하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겠죠. 나는 225만 원 벅차. 하지만 한 달에 15만 원은 쓸 수 있어. 써볼게 라는 사람들의 BV, CV가 아닌 매출의 금액으로 5%를 즉각적으로 수당으로 발생시켜주는 다이렉트 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조건이 없는 즉각적인 보너스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보너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말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나 못하겠어 라고 하면 이런 다이렉트 보너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 조금 더 그래?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조금 가깝게 좀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라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보상 플랜에 저희가 타 네트워크랑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유지 조건이 똑같다는 거죠. 10만 원에서 15만 원 쓰는 거는 내가 지금 시작을 하고 크라운 로얄이 수십억을 벌어도 한 달에 뭐 연봉이 20억, 50억을 벌어도 그분도 15만 원, 10만 원을 쓰고요. 저를 제가 혼자 시작할 때 225만 원을 구매했지만 한 달 뒤에 10만 원, 15만 원 쓰는 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고요. 지금은 오히려 쓰지 말라고 해도 먹는 거 있고 쓸 게 더 많아졌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30가지 좀 넘는 제품을 시작했지만 지금 100여 가지가 넘다 보니까 15만 원보다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고요. 그 제품을 구매하는 거와 동시에 CV, BV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또한 모여서 저에게 수당과 승급에 도움이 되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굳이 이렇게 플래티넘을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이런 게 없이 그냥 로얄만 양쪽에 오토십을 유지하는 분 100명씩만 있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그게 연봉으로 2,700만 원이고 플래티넘은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보상 플랜이 되어 있고요. 브론즈가 되기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하고 양쪽에 2명, 내가 4명을 하던 내가 양쪽에 2명을 하던 어쨌든 팀으로 시작해서 나로 시작한 팀이 만들어져서 한 달 안에 브론즈가 되면 적게는 47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게 되고 지금은 다이렉트 보너스 때문에 굉장히 더 큰 수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로얄이 되면 2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딱 3주 조금 안 남았죠. 올라오는 프로모션이 뭐예요? 지금은 2배가 쉬워졌어요. 내가 쓰고 양쪽에 한 명씩만 알려도 브론즈가 되고 5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또 들어오면 72만 5천 원. 그런데 이 그림을 저희는 그냥 똑같이 하게 되면 전에보다 더 쉽게 양쪽에 브론즈를 만들게 되면 로얄을 달성하고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의 전 제품을 산 거를 한 달 안에 세이브로 볼 수 있겠죠. 제품도 쓰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제가 보상 플랜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회사가 우연히 알게 된 회사이지만 이렇게 대표이사 알잔 회장님의 그 신념과 모토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컨벤션에 와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10억을 연봉 10억을 버는 사람을 1000명 이상 탄생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베트남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달에 오픈한 거는 굉장한 시너지가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하는 시너지가 있대요. 그걸로 인해서 이 1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오히려 알잔 회장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토 아래 부의 공동체 이런 따뜻한 회장님이 또 계시고
이 회장님을 필두로 또 정의자 스폰서님이 계시죠. 지금은 그분도 처음에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90% 100%의 매출을 하고 있는 분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월드 위너스 그룹 안에서 여기 있는 뭐 다이아몬드 이상 그리고 플래티넘 중간 직급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제 겸손하신 뭐 리더 사장님도 계시고 시스템을 구축하실 리더 사장님이 있기에 저희는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품 열심히 쓰면서 네, 빨리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알리다 보면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유태인 회사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시크릿과 연계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시크릿의 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칩투츠는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저는 정말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냥 시크릿에서 시작했고 시크릿에서 끝나고 싶고 이왕이면 칼을 뽑았으니까 무가 아니라 제대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크라운 로얄까지 그래서 정의자 스폰서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망할래 해도 망할 수가 없어야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신 사장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워커드 글로벌이 내 손안에 내 산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반드시 크라운 로얄까지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는 결심하는 그 순간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결심은 많이 하죠. 이제는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하셔서 사장님들이 이 안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이 자리에서 아 정말 저 사람 그렇게 했구나 그렇구나 라고가 아니라 저 자리에 가서 그 말하는 여기 보상 플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지금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닙니다. 블루, 레드, 갈 길이 많죠. 하지만 그 갈 길은 제 파트너들이 지금 다이아몬드를 외치는 분들이 많고 플래티넘 외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도와서 열심히 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모두가 크라운 로얄, 그 다음에 크라운 로얄 이상에서 시간적인 여유로 더 큰 꿈을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저도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 사업자로 에이전트로 남겠습니다. 사장님들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